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품질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품질 경영이 그 생산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품질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QC 개념에서 QM, 그 다음에 6시그마까지 경영 혁신 운동으로까지 품질 경영이 발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얘기는 뭐냐면요, 재고 관리에 대한 이야기요. 재고 관리. 우리가 이제 생산 쪽에서는 항상 이 재고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재고 관리가 이제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재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고에 대한 개념. 재고는 보세요. 뭐라고 정의가 되고 있냐면은 미래에 생산하거나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유지하는 원자재, 제공품, 완제품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자재, 제공품, 완제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자재란 건 뭐죠? 원자재 혹은 또 우리 부자재를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원자재, 부자재. 그러니까 원자재, 부자재는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래의 소재를 우리가 원자재, 부자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의 예를 들으면은 옷의 원자재는 옷감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단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자재라고 얘기하면은 실 꼬매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부자재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 부자재라고 그러고, 원자재는 중요한 자재, 그리고 부자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자재를 우리가 원자재, 부자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공품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공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생산 공정 중에 있는 공정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단계를 거쳐서 10개의 단계 때 완제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5단계째, 6단계째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래요? 제공품이라 그래요. 제공품. 때에 따라서는 제공품이 다시 몇 단계를 더 거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완제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완제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부자재라는 개념이 빠졌고, 제공품이란 말이 있고, 그러니까 완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공품이란 개념이 있고, 또 반제품이란 개념이 있어요. 반제품. 그러니까 제공품이나 반제품이나 다 완제품이 되기 전 과정, 전 단계의 제품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제공품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 중에 있는 생산 공정 단계에 있는 그 공정품으로서 판매가 불가능한 게 제공품이고, 반제품 같은 경우는 뭐죠? 완제품은 아니지만은 판매가 가능한 것이 반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DIY라는 게 있죠. 그 Do It Yourself인가? 그래서 이제 고객이 직접 만드는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죠? 이제 반제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빵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나요? 빵 같은 거 보면은 물론 완제품이 돼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내가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오븐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아직 구워지지 않은 그러한 단계의 제품을 판매하는 거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죠? 반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공품 또는 반제품도 그 재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원자재, 부자재, 제공품, 반제품, 완제품이 지금 창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재고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자재, 부자재 같은 경우는 재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재고가 원자재, 부자재에 대한 재고가 충분히 있을 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정적인 완제품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가 그 원자재, 부자재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동차를 만들려면은 원자재, 부자재가 3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만 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자재, 부자재가 예를 들어서 29,999개가 있다. 그럼 몇 개가 부족하죠?
한 개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개가. 그죠? 그럼 한 개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완제품으로서 고객한테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3만 개의 부품이 원부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3만 개가 항상 충분히 있을 때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그 원부자재가 부족하면은 완제품으로서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을 하려면은 재고를 충분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뭐가 가능하게 돼요? 안정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고를 많이 가져가면은 안정적인 생산 활동은 가능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재고 비용이 많이 들게 돼서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도 안정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재고는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재고 관리의 가장 커다란 핵심적인 그 요구사항이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재고 관리 목표를 뭐라고 나왔어요? 적시적량의 재고라고 얘기했죠. 적시적량의 재고. 이건 뭐냐면 재고를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뭐라 그러다? 재고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재고 관리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뭐죠? 그 재고 관리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고 관리에 대한 비용을 뭐라 그래요? 재고 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장에 그 재고 관리에 대한 개념을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재고 중에서도 원자재, 부자재에 대한 이야기였고 재고의 대상이 완제품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예상되는 고객의 수요 충족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생산을 할 때 생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계획 생산이 있고 또 하나는 주문 생산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하는 시점에서 차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계약을 하면 그때 뭐가 들어가죠? 생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기다려야만이 제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죠? 계획 생산이 아니라 주문 생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예상과 빗나게 판매가 되면은 재고 비용 부담이 엄청 회사 입장에서 크니까 그렇게 특히 가격이 비싸고 덩치가 큰 것들은 주문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계획 생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이제 그 냉장고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냉장고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냉장고가 언제 많이 팔리나요? 여름에 많이 팔리죠. 7월달, 8월달에 성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해 보니까 여기 수요 예측을 해 보니까 한 달에 뭐 7월달, 8월달에 예를 들어서 500대씩 팔린다 이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7월달에 500대, 8월달에 500대 팔린다 가정을 해 봅시다. 근데 우리 회사가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생산량이 100개밖에 안 돼요.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7월달, 7월달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면 500개의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400개의 수요 판매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400개의 그 추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되죠? 계획 생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400대를 미리 만들고 7월 달에 100대를 만든다면은 7월 달에 그 미리 만들어 놓은 400대랑
그 달에 만든 100대를 합하면 500대를 판매가 되면 결국 뭐죠? 고객 수요에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고객 수요는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이 잘 되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0대를 예측을 하고 500대 판매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500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게 100대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0대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그 재고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생산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재고 부담을 항상 고객, 회사 입장에서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그 전략일 수가 있겠죠. 고객 예측을 정확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 그 주문 생산 쪽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고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완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재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가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그 원자재 부자재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거. 그다음에 고객 수요에 맞춰 가지고는 우리가 먼저 그 완제품의 재고를 창고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급량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판매되는 것을 고려한 시점에서 우리가 완제품의 재고량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좋은 재고 관리는 적시정량의 재고거든요. 적시정량. 그러니까 재고량을 적게 가져가면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완제품 쪽이 아니라 뭐죠? 그 원부자재 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적시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시 재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just in time이라고 얘기합니다. just in time. 그래서 JI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JIT라는 건 뭐냐면은 생산에 필요한 뭐죠? 원부자재만 받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원부자재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를 충분히 쌓아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원부자재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 재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재고량을 충분히 가져가지 않고 오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량을 오늘 받고 그리고 그걸 오늘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just in tim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재고량을 제로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회사의 생산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냐면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공급자라는 얘기는 원부자재 공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의 생산 계획에 따라서 그날 계획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그날 제공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 계획을 공급자한테 알려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공급업자가 원부자재를 제공을 해 준다면은 최소의 재고를 가지고 가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산 계획을 공급자한테 알려주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생산 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왜 계속 바뀌느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요즘은 생산을 할 때 뭐죠? 그 계획 생산이 있고 주문 생산이 있는데 그 안정적인 재고량, 그러니까 완제품의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 생산보다는 주문 생산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되죠? 생산 계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제 자동차 영업을 한다. 그럼 자동차 영업 내일에 대한 내일의 생산 계획은 오늘 저녁에 영업이 끝난 시점에서 내일 생산 계획이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업 주문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먼저 생산 계획이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생산업자의 계속 변화되는 생산 계획을 실시간으로 누구한테 제공해 줘야 돼요? 공급업자한테 제공이 됐을 때 공급업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정량의 원부자재를 생산업자한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생산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양만큼만 원부자재를 제공받아서 그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다 쓰고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Just in tim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JIT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도요타, 일본 그 도요타 자동차 회사죠.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가장 초기의 Just in time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Just in time을 통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과잉 재고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Just in time은 그 재고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Just in time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 시스템의 그 생산 회사의 생산 시스템이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공급업자의 시스템에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생산업자하고 그 다음에 먼저 공급업자가 정보 시스템으로 서로 연결이 됐을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재고관리 개념에서 그 리드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전 재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리드 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문에서부터 배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리드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자동차 회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고객이 그런 어떤 그 영업소에 들려서 어떤 그 자동차를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주문하는 시점부터 완제품이 배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리드 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리드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주문했을 때 그것이 원부자재가 공장에 들어오는 시간을 우리가 리드 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리드 타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안전재고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안전재고라는 건 뭐냐면요. 생산을 할 때 있어서 생산 그 과정이 끊김없이 그러니까 원부자재가 부족하지 않아서 끊김없이 뭐죠? 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 원부자재를 재고를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안전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재고량 각각 그 완제품의 원부자재의 안전재고를 세팅을 해놓고 그 시점에 되면은 다시 자동적으로 주문해서 재고량을 채우는 그러한 우리가 시스템을 생산업자는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안전재고는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하느냐? 그 리드 타임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재고량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예를 들어봅시다. 자전거 예를 들면은 자전거가 보면은 이제 바퀴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 한 대 우리가 자전거를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바퀴가 몇 대가 하루에 쓰이나요? 2개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자전거를 2대씩 만든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바퀴가 몇 개가 필요하죠? 4개가 필요하죠. 하루에 4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퀴 재고를 우리가 바퀴를 주문을 하면은 이 바퀴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데 5일이 걸린다 가정을 해봅시다. 5일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문을 하면 5일
5일 후에 이제 그 뭐죠 바퀴가 우리 회사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하루에 자전거 몇 대 생산한다 그랬어요? 2대 생산한다 그랬죠. 그럼 하루에 몇 개가 쓰이죠? 4개가 쓰이죠. 하루에 바퀴가 몇 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4개가 필요한데 5일이면 몇 개가 필요합니까? 20개가 필요하죠. 2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바퀴 재고량이 20개 됐을 때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드 타임이 5일이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를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해냐면은 바퀴가 20개 됐을 때 주문을 하게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전 재고량이에요. 안전 재고량. 그래서 예를 들어 바퀴 같은 자전거를 보면은 뭐가 필요하죠? 뭐 바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그 핸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각각 그 자전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각각 뭐죠? 모든 부품에 대해서 안전 재고량을 세팅을 해놓고 재고량이 그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주문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양을 우리가 안전 재고량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전 재고량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재고에 대한 주문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 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인 그 안전 재고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리드 타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재고 관리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이 공급 사슬 관리예요. 공급 사슬 관리. 이 공급 사슬 관리는 사실은 조금 더 확대된 그러한 그 뭐죠 재고 관리 그건 좀 더 확장시켜서 조금 더 확대된 그 생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책에서는 공급 사슬 관리를 생산 관리에 집어넣는데 사실은 생산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유통 쪽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생산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급 사슬 관리는 이제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로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공급 사슬 관리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supply chain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supply chain 공급 사슬. 이 공급 사슬은 뭐냐면요. 자,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급자로부터 원부자재를 제공받아서 그 다음에 생산업자가 생산을 한 다음에 그 완제품을 누가 대줘야 됩니까? 유통업자를 주고 유통업자가 결국 소비자한테 그 제품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되는 회사들의 흐름을 보면은 제일 왼쪽에 뭐가 있냐면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자, 생산업자, 유통업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서플라이 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은 공급업자로부터 물자가 원부자재가 생산업자로 가고 생산업자로부터 원부자재를 가지고 만든 완제품을 어떻게 가죠? 유통업자로 가고 유통업자로부터 그 완제품이 고객한테 간다. 즉 물자의 흐름은 제일 왼쪽에 공급업자로부터 고객까지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흐르게 돼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관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왜 중요하냐?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완벽하게 됐을 때 조달 기간이 짧아지고 조달 기간이 짧아졌다는 얘기가 뭐죠? 리드 타임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도 빠른 시간에 주문에 따른 빠른 시간에 고객한테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요 변동에 따른 대응 능력이 향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 변동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죠? 고객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고객으로부터 고객의 수요에 대한 흐름을 고객의 수요가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빨리 획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생산 계획을 잡음으로써 어떤 대응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사슬 관리는 두 개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재의 이동 쪽하고 정보 교환 쪽. 자재의 이동은 어떻게 되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부터 오른쪽. 그 왼쪽이라는 게 뭐죠? 공급업자, 그 다음에 생산업자, 그 다음에 유통업자, 그 다음에 고객. 그게 뭐냐면 물자의 이동이에요. 물자 이동. 그 다음에 정보 교환은 그 네 개의 관련되는 그 공급사슬에 있는 회사들. 공급업자, 생산업자, 유통업자, 그 다음에 뭐죠? 고객. 그 네 개의 공급사슬이 서로 관련된 정보를 다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아까 얘기했던 뭐가 이루어져요? 어떤 그 생산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조달 기간, 즉 완제품에 대한 조달 기간이 짧아지고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짐으로써 결국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결국 수익 창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저하고 이제 MIS라는 수업 시간에 만날 수 있고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1학년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일단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공급업자, 생산업자, 유통업자, 고객까지 가는 이러한 그 일련의 유통의 흐름을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끊김없이 물자의 흐름이라든가 정보의 흐름을 흐르게 해서 결국 뭐죠? 고객에게 짧은 시간에 원하는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다. 경영 혁신 기술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산 운영 관리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 품질 경영이 무엇인가, 생산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재고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이 다 뭐에 대한 얘기죠? 유형의 제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 무형의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보화 사회라도 유형의 제품에 대한 소비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가 비록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서 과거보다 산업사회에서보다 중요성이 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경영 기능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 그 마케팅 관리 7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개강일이 5월 4일에서 18일로 또 연기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면대면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좀 안정적으로 돼서 여러분들이랑 만나길 바라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7주차 생산 운영 관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